리플의 수장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드디어 XRP의 미래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XRP 현물 ETF에 관한 소식인데요. 도대체 그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과연 이것이 XRP를 주류 금융시장의 한복판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있었던 인터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현물 ETF 출시는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XRP가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그는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된 자산에 대한 ETF 출시는 시장에서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 경영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로 읽힙니다. 우리가 이미 두 눈으로 확인했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승인이 떨어진 직후 폭발적인 시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ETF는 일반 개인 투자자를 넘어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거대 공룡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인데요.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해당 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정식 일원으로 완벽하게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이를 두고 일렉트로닉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유독 XRP가 다음 ETF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XRP가 확보한 독보적인 규제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직도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XRP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증권이 아니라는 확실한 판결을 받아낸 거의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죠. 이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입니다. 규제 리스크가 없는 깨끗한 자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는 것이고 XRP는 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XRP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이목은 과연 언제, 그리고 누가 XRP 현물 ETF를 신청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은 2025년을 가장 유력한 시기로 점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 잘 자리를 잡고 나면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먹거리를 찾게 될 테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XRP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의 CEO가 직접 ETF 등장을 필연적이라고 공언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XRP는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미리 담아 물량을 확보해 둔다면 머지않아 XRP 덕분에 남들은 상상도 못할 막대한 물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리플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수혜 종목에도 소액으로나마 분산 투자를 해두신다면 리플 하나에만 집중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온도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신들의 대표 상품인 토큰화된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의 리플레저에 공식적으로 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온도 코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 즉 BUIDL 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온도 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로 인해 1년 만에 무려 4,200%나 폭등했습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이때 딱 100만 원만 묻어뒀어도 지금쯤 4억 2천만 원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대장주인 XRP만 고집하는 것보다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빨아들일 저평가 수혜 종목을 반드시 함께 챙겨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2의 온도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차트 분석이나 복잡한 기술적 지표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시장의 판을 짜고 있는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지휘하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그 남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그럼 피터 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의 돈줄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우선 피터 틸은 페이팔을 공동으로 창업한 인물입니다. 1998년에 페이팔을 설립해서 2002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를 받고 매각했고,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을 때 최초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10억 달러 넘게 벌어들이며 엄청난 부를 쌓았으며, 이후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세워서 미국 국방부나 CIA 같은 비밀 정보기관들과 단독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죠. 그렇게 피터 틸은 미국 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피터 틸이다. 이걸 그냥 음모론으로 넘기기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의 제자로도 유명한데, 2021년에 피터 틸이 직접 트럼프에게 제이디 벤스를 소개해주기도 했고, 상원의원 선거 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했었죠. 트럼프 정부 내에서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sak스 역시 피터 틸과 페이팔을 함께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게다가 피터 틸이 설립한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CIA, FBI, NSA를 포함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전부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추적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이 피터 틸의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피터 틸을 두고 지난 2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피터 틸은 사실 리플의 아주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이죠. 리플이 아직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피터 틸의 벤처 캐피털인 파운더스 펀드가 시드 라운드에 참여했었는데요. 이건 뜬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직접 보도했었던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피터 틸이 12년 전부터 이미 XRP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투자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질긴 인연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피터 틸이 투자한 기관 전용 거래소 블리시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고요. 지난 8월에는 블리시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IPO 자금 11억 5천만 달러 중 일부를 RLUSD로 결제하는 일까지 있었죠. 이건 미국 IPO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쓰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 틸의 자금은 1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리플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핵심적인 투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코인 그 자체를 사지 말고 코인이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를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드러시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금을 캐러 갔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피터 틸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코인 자체보다는 코인 시장이 작동하게 만드는 인프라, 바로 그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1998년 피터 틸이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의 목표는 단순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야망은 정부와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사용자가 달러를 페이팔에 입금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페이팔 내부에서만 돌고 그 돈으로 이자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정부 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꿈꿨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봤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불법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터 틸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넘기면서 백기를 들게 되죠. 그러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본사도 없고 대표도 없으니 정부가 공격할 대상이 없었죠. 그래서 피터 틸은 비트코인에 열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완벽하지만 피터 틸이 진정 원했던 건 금고가 아니라 은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쉽게 풀자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서입니다. 코드로 짜놓기만 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죠.
덕분에 피터 틸이 1998년에 꿈꿨던 세상이 20년 만에 이더리움 위에서 모두 구현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래서 피터 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더리움을 마구 사들였을까요? 아닙니다. 피터 틸은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공장을 장악하기 위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블릿이라는 기관용 거래소에 투자해서 자금이 흐르는 심장을 거머쥐었고요. 팍소스라는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투자해서 합법성이라는 성벽을 쌓았죠. 여기에 코인데스크 인수에까지 관여하면서 시장의 확성기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137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18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의 중앙은행 격인 피터 틸의 펀드가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마인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무려 3,950%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는 3개월 만에 14개에서 368개로 무려 26배나 급증했죠. 정리해보자면 피터 틸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이더리움이고 그 돈을 담아두는 금고는 비트마인이며 자금이 이동하는 통로는 블릿시 거래소고 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CCTV가 바로 팔란티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틸의 시선은 이더리움에서 리플 XRP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성공 공식을 XRP 생태계에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블릿시에 해당하는 건 XRP 기반의 덱스, 즉 탈중앙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에 해당하는 건 리플이 만든 RLUSD 생태계로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에 해당하는 건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기업들로 토크나 인프라는 리플이 출시한 MPT, 즉 다목적 토큰으로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XRP 레저의 생태계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TVL이 약 8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반면에 이더리움의 TVL은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XRP가 이더리움의 0.26%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리플에게 악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XRP가 앞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8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까지만 가도 12.5배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XRP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성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XRP보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줄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바로 제2의 온도코인이 될 후보들로서 우리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야 할 타깃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피터 틸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연결성입니다. 자, 온도코인이 왜 그렇게 폭등했을까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은 리플의 공식 파트너인 산탄데르, SBI 홀딩스, 트랑글로 같은 기관과 연결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승인입니다. 피터 틸이 블릿시와 팍소스에 투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아둔 덕분에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인프라냐 앱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피터 틸은 코인 하나만 달랑 사지 않습니다. 거래소, 수탁 서비스, 데이터 분석 같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죠. 우리 역시 XRP 생태계의 덱스, 브릿지, 오라클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F 공시 같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기관은 분기마다 뭘 샀는지 13F 공시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비트마인 기관 투자자가 14개에서 368개로 늘어났던 것처럼 기관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